예, 그리고 두 번째 부위는 로터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 쉽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놔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로터 부위, 로터와 베일, 그리고 라인롤러 부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제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제껴지시는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연결 부위 쪽에 오일을 아주 조금씩 도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조금 소량만,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량만 집어넣어 주시고요. 잘 움직이시는지 확인한 후에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 로터 부위는 뭐 구석구석 때가 많이 낍니다. 바로 라인이 물에서 이 라인 롤러로 들어오는 1차적으로 릴에 가장 라인이 먼저 닿는 부위가 이 라인 롤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탁수라든가 오염된 물에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 이 라인 롤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인 롤러 함부로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라인 롤러를 분해하는 이 피스, 이 나사에는 분해하지 말라고 요 록타이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하지 말란 얘기죠. 일반인은 분해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인 롤러가 돌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래서 라인 롤러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 안에는 이미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방수 구리스가 또 발려져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구리스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일을 주입한다거나 구리스를 덧바른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청소만, 면봉 같은 걸로 돌지 않게 잘 잡은 다음에 청소만 잘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을 잘 제거해 주십니다. 네, 청소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라인 롤러가 잘 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런 간단한 면봉이나 이쑤시개도 괜찮고요. 낚싯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쇠 조각이나 이런 쇠봉, 핀셋, 드라이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라인 롤러는 굉장히 예민한 부속입니다. 여기에 상처가 나면 낚시를 하는 라인에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시면 상처가 나고 라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라인 롤러 재질보다 물은 나무나 라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좋네요. 어차피 오버홀 주기가 되면 전문가가 이 라인 롤러를 풀 분해해서 이 안에를 세척을 하고 방수 그리스를 도포해 줄 겁니다. 도포하고 나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터 부위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디 부위입니다. 바디 부위는 그냥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 손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하이엔드급 릴에는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이런 게 침투하지 않고요. 3년에 한 번씩 통상 3년에 한 번씩 오버를 맡기시면 역시 풀 오버를 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바디에는 이렇게 묻어 있는 오염 물질만 이렇게 로터, 릴풋, 그리고 이 핸들 조립부의 더러운 때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 쉽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메인 샤프트도 보이고요, 메인 축도 보이고, 원웨이 클러치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조립이 되어 있으면 바디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를 막 억지로 이 안에 막 면봉을 쑤셔 넣어서 닦으실 필요 없이 그냥 겉표면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만 닦아내시고요. 오염물질만 없게끔 잘 관리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끼워 놓느냐 빼 놓느냐 말들이 많으신데 상관은 없습니다. 빼 놔셔도 되고 끼워 놓으셔도 됩니다.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낚시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정비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오버를 할 시점이 됐다, 아 이거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뭐 기준점은 없습니다. 본인의 릴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와 똑같이 낚시를 즐기셨는데 이상하게 내 릴이 이상하다, 무거워졌다, 소음이 난다, 진동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시기가 바로 오버할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릴이 정상 작동을 한다면 통상 3년을 말씀드린 거고요. 릴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잘 돌아가는데 나는 오버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3년 주기로 오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시즌이 끝나고 바로 오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 릴도 기계입니다. 자꾸 분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죠. 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안에 결합되는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모가 되고요, 분해 흔적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중고의 값어치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안에 사용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오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중고 거래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그렇죠. 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할 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럼 릴 상태 같은 거 확인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중고 거래와 또 새 것을 구입하셨을 때 어떤 특정 사례를 통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의뢰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중고 거래와 새 릴을 검사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검수법을 아시면 그런 손해를 현격하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직거래입니다. 부득불 택배 거래를 하시게 되면 잘 아시는 분, 지인 물건을 사시길 바라고요. 모르시는 분의 물건을 구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직거래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릴은 반드시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확인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외관을 봅니다. 외관. 네, 이런 후미 부분과 릴 끝, 이 핸들 끝 부분, 그리고 릴 풋 부분, 그리고 지금같이 스텔라의 이 크롬 도장 부분은 잔기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스풀에 강하게 찍힌 자국이라던가 후미에 강하게 찍힌 자국, 핸들이 휘어졌다던가 뭐 휘었다가 다시 폈던 자국이라든가 릴풋이 깨져 있다던가 이런 외관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에 의해서 생긴 상처이므로 그런 릴은 구입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드랙입니다. 아까 드랙을 제가 도포를 했는데요, 드랙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일을 낚시하시는 것처럼 제끼시고요, 라인을 뺍니다. 낚시하시는 것처럼 라인롤러에 라인을 거시고요, 드랙 설정은 릴의 무게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뜨려 봅니다. 너무 꽉 잠기네요. 역시 스텔라는 너무 예리해. 자, 이렇게 소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난다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랙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드랙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랙은 반드시 이렇게 검수하셔서 사셔야 되고요. 편의상 라인을 끊겠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릴감이겠죠. 릴감. 릴감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릴감은 본인의 기준점입니다. 본인의 기준점. 내가 사용할 때 부드럽고 그렇다면 그 릴은 좋은 릴입니다. 이런 릴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가볍거나 무겁거나 다 본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돌려보셨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좋은 릴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 뭔가 진동이나 소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없다면 괜찮고, 저속으로 천천히 돌리셨을 때 뭔가 진동이나 걸림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린다면 역시 문제가 있겠죠. 이거 괜찮네요. 뭐 이렇게 두 가지 릴감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검수하셔야 될 게 메인 축입니다. 자, 이렇게 스프를 탈거를 하시면 메인 축이 나옵니다. 메인 축. 이 메인 축은 이 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입니다. 전진 후퇴를 하죠. 이 안쪽에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메인 축을 보면 이 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 회전을 시킨 후 전진 후퇴되는 부분을 봅니다. 네. 릴을 이런 식으로 검수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돌려봅니다. 이럴 때 메인 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린다던가 상하로 흔들린다던가 하면 이 안에 메인 축이 휘어졌다던가 메인 기어가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릴이므로 그 릴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 거래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최소한은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 릴은 검사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내가 업체에서 새 릴을 샀는데 이게 새 릴인지 모르겠다 라고 의심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검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죠. 바로 라인 롤러, 그 다음에 라쳇 부분의 나사류들입니다. 이 나사류들을 보시면 드라이버로 돌린 흔적이 있다던가, 이쪽에도 일자 드라이버로 강하게 돌린 흔적이 있다던가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비를 받았다는 릴입니다. 새 릴임에도 불구하고 나사에 풀린 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릴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안쪽 릴풋 쪽에 가격 태그 같은 것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분은 그 쇼핑몰에서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뭔가 택이 붙어 있다던가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셔서 이 릴이 새 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릴을 사실 때는 반드시 환불이 되는 인증된 사이트에서 반드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서로 약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 검수 작업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좀 너그러이 구매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자 입장은 또 이 릴은 중고임을 인지를 하시고 새 릴 같은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쓸만하구나, 나한테는 쓸만하구나, 내가 쓰기엔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매를 하시도록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고 구매의 요령과 새 제품의 검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송어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실력이 미천한지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건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장비 얘기를 했으니까 장비 측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 낚시는 굉장히 예민한 낚시입니다. 낚싯대도 굉장히 얇고 라인도 굉장히 얇죠. 릴도 1000번, 2000번으로 굉장히 작고 복잡하고 약합니다. 이런 예민한 장비는 또 예민하게 다뤄줘야 되고 예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드가 부러진다거나 릴이 파손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아주 즐거운 낚시를, 좋은 낚시를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코카님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이고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다른 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요. 물가에서는 항상 안전한 낚시, 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상 365 신곡동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